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사실 올겨울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에 나오는 고전시죠. 성산문의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기 교실 밖 여행 풍경이 있는 교실을 링크해 두었는데요. 선생님 이 녹음 자료는 전부 다 이 교실 밖 여행 풍경이 있는 교실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좀 봐주고 또 의견도 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성산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해서 목숨을 버린 사육신의 한 분이죠. 그 성산문이 눈 내리는 산에 있는 푸른 소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혔는데요. 눈이 내리는 이 상황은 세조의 어떤 포갑이고, 그 다음에 눈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는 바로 성산문 자신을 뜻하겠지요. 자, 성산문이 남긴 시조 중에 또 수양산 바라보며가 또 유명하지요. 수양산 바라보며도 선생님이 포스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성산문의 또 다른 시를 한 편 소개할 겁니다. 바로 여기 나오네요. 자, 죽음을 앞둔 성산문의 다짐, 독야청청하리라 이 몸이 죽어가서인데요. 자, 성산문이 죽기 전에 남긴 절명시가 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는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머나먼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재워줄꼬. 자, 세종의 시나 성산문이 남긴 절명시입니다. 그 역시 죽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산문의 죽음의 의미겠죠. 자, 국어의 원리 이해 본문 중심이론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풀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물론 국어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은 제가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유교적 이념, 유교적 이념이라면 충효열, 충성, 효도, 남편에 대한 절개, 이것을 중시하던 조선사회에서는 임금을 향한 충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개유정난은 올곧은 사대부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희생된 충신들이 바로 사육신이죠.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산문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시조로 남겼습니다. 성산문의 절의가 이 몸이 죽어가서 해설입니다. 자, 성산문과 신숙주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링크를 해두었는데요. 성산문과 신숙주는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세종의 신하로서 또 많은 또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산문은 세조에게 반대를 했고, 신숙주는 또 세조에게 충성하면서 영의정까지 올랐죠. 이 두 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근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자,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는 성산문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당할 때 충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낙낙장송은 올곧은 절개를, 백설이 만근곤할제는 쇠양대군이 왕권을 장악한 상황을, 독야청청하리라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홀로 지조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생각하며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성산문 소양산 바라보며도 읽어보면 좋지요.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몸이 죽어가서 지금 아직은 죽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가정이다, 그죠? 자, 무엇이 될 거 아니에는 죽은 이후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복내산은 뭐 신령스러운 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은 휘휘 늘어진 소나무, 선생님이 제일 앞에서 설명한 그 소나무입니다. 자, 휘휘 늘어진 소나무인데 그 눈이 내리는 상태에서도 푸른 소나무니까 화자, 즉 성산문의 지조와 절개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낙낙장송이 되고자 하는 자답이죠. 자,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요.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자, 백설. 자, 백설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 그 당시의 상황이죠. 만건곤은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그 당시는 뭐 세조에 그 저항할 사람이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성산문은 독야청청하리라 했습니다. 홀로 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백설과 청, 푸른색이 대비되면서 화자의 의지, 성산문의 절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어가 있네요. 세한고절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추위를 이기는 절개, 뭐 소나무, 대나무의 절개를 세한고절이라 하고요. 아치고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화의 절개를 뜻하고 오상고절은 국화의 절개입니다. 혹시 세한고절, 아치고절, 오상고절 이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독야청청하고자 한다는 자답이지요. 이 시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어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은 뒤에 무엇이 될까 생각해보니 복내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어서 눈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홀로 푸른빛을 발하리라. 여러분들도 큰 꿈을 펼치십시오. 자, 갈래는 형식을 갖춘 정형시죠. 정형시하고 대립되는 시가 자유시다, 그죠? 시조입니다. 자, 시조인데 우리 시조는 이 시조는 단시조죠. 그리고 또 평시조입니다. 단시조는 한수로 된 시조고 평시조는 형식을 지킨 시조가 되겠죠. 단시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연시조, 평시조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사설시조입니다. 이런 것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자, 개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서정시가 됩니다. 의지적이고 또 지사적인 선비의 절개 정신을 보인다 이런 뜻이죠. 또 절의적, 뭐 절개적, 의지적 같은 뜻입니다. 주제는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절개, 뭐 굳은 절개에 대한 의지, 뭐 보기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주면은 단종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되겠죠. 특징은 불안한 정치 상황에 맞서 자신의 충절과 우국의 정을 노래했는데 오타가 있네요. 전통적 충절을 상징적 소재 소나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와 신념을 드러내고 있고요. 유교적 충의사상이 드러납니다. 자, 국어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 국어 공부 잘하는 법 읽어보세요. 공부가 중요하고요. 자, 선생님이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자, 이 부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자로 설명해 두고
또 음성 강의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고 국어 공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교과서 중심으로 또 본문 중심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